네, 안녕하세요. 휘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경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디 나와 있죠, 인경 씨? 국립여성사 박물관입니다. 네, 오늘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나와봤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오늘 저희는 국립여성사 전시관에 나와 있는데요. 인경 씨는 혹시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얘기만 들어보고 저도 오늘 처음 와봤어요. 네, 저는 이렇게 여성사를 기록하는 전시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아까 잠시 둘러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물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지금은 방역의 역사, 여성의 기록이라는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셔서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박수 치셔야 돼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립여성사전시관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동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학예사님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예연구사라고 하면은요, 박물관에는 이제 유물이 있고 그 유물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전시와 교육으로 그 유물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학예연구사라고 하고요. 저는 그 중에서 전시를 담당해서 전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시 이름 딱 처음 듣자마자 어떤 생각했냐면 이 전시 어떻게 처음에 기획했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전염병, 방역 이런 거랑 여성을 어떻게 연결시키게 됐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일단 저희 전시관은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은 여성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전시나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맞서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현재와 과거에는 어떻게 여성들이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해서 현재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여성을 좀 더 기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여기 그려놓기도 해서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전시의 시작이 근대 이전부터더라고요. 시기를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감염병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분명히 그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같이 하고 싶어서 근대 이전으로 시기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되게 접근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보면서 궁금했던 규합총서라고 맞아요. 네. 규합총서가 또 막 가정에서 여성이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썼나 봐요? 네. 아니,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맞아요. 네, 그래서 19세기 조선에 쓰여졌던 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염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가 궁금한데 그런 내용이 좀 있는지. 네. 규합청소 같은 경우에는 빙어갑 이씨라는 여성이 쓴 가정생활을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책이군요. 가정책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이렇게 좀 엄청난 지식이 다 망라되어 있는 그런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5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응급처치에 관한, 치료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치료에 대한 내용이 청란결이라는 챕터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감염병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뭐 감염병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그런 치료에 챕터에 들어갈 것 같지만 사실 술수약이라는 챕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술수약이라는 챕터는 약간 부적이나
기흉을 관리하는 방법을 적어놓은 챕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나 감염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치료라기보다는 뭔가 귀신을 내보내 그렇죠. 그런 걸로 봤다는 거를 좀 더 알 수 있는 저는 또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처용탈이었어요. 어릴 때 교과서에 맞아요. 처용탈, 뭐 네. 처용무, 처용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 전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저 되게 탈을 크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집에 들어갔더니 이불 밑에 뭐 다리가 4개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처용가는 처용이 아내와 동침을 한 장면을 보고 만든 노래죠. 동침을 한 사람이 역신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역신이 앞으로 처용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갔다는 내용이 삼국유사에 실려있죠. 그리스 로마 맛이 나네요. 거의 그렇죠. 말씀하신 처용가뿐만 아니라 처용무라고 해서 조선시대까지 궁중무용으로도 만들어져 있었고요. 이제 처용이 역신을 내쫓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을 내보내기 위한 의뢰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방역에 접근했다는 것도 처용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구나. 저는 또 하나 이 전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우리나라는 막 1950년대, 60년대쯤에 돼서야 이런 방역을 했을 거야. 혹은 뭔가 의료기관이 생겼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또 보면서 놀랐었거든요. 예방주사? 맞아요. 예방접종을 하는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종두제증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종두기계는 인류가 처음 개발한 예방 백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방주사를 맞는 원리가 약한 병인균을 저희 몸으로 넣어서 면역력을 생기게 하는 원리잖아요. 그런 원리를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종두가 어떤 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천연두인가? 맞아요. 천연두. 맞죠? 저희가 지금은 천연두가 없죠. 1980년에 HW가 공식적으로 이 병은 없어졌다라고 선언을 한 병인데요. 이 천연두가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환마가 천연두랑 연결된 거죠,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 비디오 맞아요. 비디오 그거 치면은 막 무당이 맞아. 그런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 질병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종두제증 혹은 종두기계 같은 게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보신 종두제증은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확인 증서예요. 꽤 오래전부터 실행해온 방역의 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이제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서는 전 국민한테 이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캠페인 같은 걸 벌여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종두를 시행하는 사람이 남자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 남성에게 뭔가 자신의 뭔가를 보여주는 게 싫었던 거예요. 남녀 유별 약간 그렇죠. 그런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여성 종두 인원이라고 하는 여성인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른 시기에 나타난 방역인이라고 볼 수 있죠. 4명이라고 맞아요. 4명이라고 본 것 같은데 기록에만 4명이 전 국민을 해준 건가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초기에 나타난 게 4명이고 이제 점점 더 많아졌겠죠. 근데 그 시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확실히 기록엔 있었다는 거 그리고 존재도 했었다는 거. 이렇게 신과의 싸움에서 병균의 싸움으로 이제 발전해온 방역의 역사 안에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1부에서는. 그래서 2부에서는 여성의학인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또 저희 학예사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부에서는 여성의학인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성의학인이라고 하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심쿵.
저도 여성의학인 하니까 되게 막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여성의학인 이야기를 하려면 또 신여성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런 엘리트 여성들이 직업인으로 등장을 하였고 의료계에서도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 의학인들 이 신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여성을 위한 최초의 의학 교육 기관도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조선 여성 의학 강습소라는 맞습니다.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는데요. 이게 점점 발전해서 1938년 정도에는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교가 돼요. 네, 그 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던 교수진이 전부 한국인이었고 그리고 민족 자본으로 설립되어 있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깊은. 지금 현재는 또 고려대학교 맞아요. 의과대학으로 편입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이제 쭉 둘러보니까 그 당시에 방역, 아까도 그랬지만 좀 그게 가정의 일, 맞아요. 그리고 또 가정의 일이니까 여성, 주부의 일, 뭐 이런 식으로 좀 치부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땠나요? 그랬죠. 그리고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만 볼 수도 없는 게 그 당시에 근대 주부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오히려 지금하고 생각하는 주부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가정만큼은 주체적인 관리자가 여성이다라는 인식이 등장하면서 근대 주부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정의 주체적인 관리자로서 생활 방역, 특히 위생에 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여성에게 부여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느 것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던 여성들이 가정은 여성의 일이다라는 게 생겼다는 거군요. 그 위생 관련 얘기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아까 1층에서 위생 심득 10조목이라는 충청남도에서 맞아요. 발행된 그 매뉴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0가지 룰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한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던데요? 쓰여져 있어서 이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뜻을 아실 수는 있는데 차게 다니지 말라. 맞아요. 뭐 바닷물, 뭐 우물 막 이런 거. 우물 먹지 말아라 이런 저희가 현대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렇게 위생 상식을 우물물 마시지 말아라. 냇물에다가 설거지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공중 위생을 그렇죠. 위한 거군요. 그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전염병이 걸렸을 때는 즉시 숨기지 말고 경찰에게 알려라 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제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에 방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조선총독부 경무부 소속의 경찰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경찰이란 존재가 굉장히 위압적이잖아요. 병에 걸린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던 거죠. 알리고 싶지 않은 일. 그렇죠. 지금도 반드시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병에 걸리면 알리잖아요.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숨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 기록들을 보면 전시에 나오진 않았는데 병에 걸리면 경찰에 잡혀가면 큰일이 나니까 병을 숨겨주고 동네 사람들끼리 다 숨겨줬다고 해요. 서로? 네. 경찰 잡혀갈까봐. 그래서 그 당시 사회상을 조금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좀 그게 재밌었어요. 크리스마스 실 우리 무조건 샀잖아요. 뭔지 사실 잘 몰라요. 맞아요. 결핵 환자, 결핵 환자를 돕는다 뭐 이런 건데 다음 크리스마스 씨를 살 때까지 책가방에 있잖아요. 맞아요. 매년마다 막 김연아가 있던 데도 있고 이렇게 그 해에 유명한 이렇게 뭐 올해는 펭수예요. 정말요? 누구요? 올해는 펭수예요. 펭수 할만하죠. 제일 인기 있었던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씨를 만들었었는데 되게 옛날부터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그런 유래를 찾아볼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이게 캐나다인 선교사 셔우드 홀 씨가 처음 한국에 발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최초의 여성 의사인 김정동 씨와 조금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선 여자의학 강습소에 나온 로제타홀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대충 이름 들으면 대충 감 오시죠? 셔우드 홀, 로제타 홀. 둘이 부부인가요? 모자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로제타 홀이 김정동을 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해요. 김정동이 이제 34살에 결핵으로 요절을 하게 되거든요. 네. 와, 너무 아깝네요. 그쵸, 너무 아깝죠. 그 로제타 홀의 아들이었던 샤오드 홀이 김정동의 죽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슴에 새기고 있다가 한국에 크리스마스 시를 도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기부가 되게끔 그렇죠. 하는 그런 네. 시스템을 만든 거군요. 그리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결핵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정도의 심각한 전염병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요즘에도 좀 보건소가 전염병, 감염, 뭐 예방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보건소가 방역의 기초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건소가 언제 이제 생기게 됐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1950년대에 생기기 시작했고요. 저희 어렸을 때 예방접종 꼭 보건소 가서 억지로 맞았잖아요. 네, 네네네. 학교에서 맞거나. 맞아요. 네. 1980년대 넘어오면서 저희 나라의 감염병의 빈도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확 떨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가장 기초 방역 단위, 풀뿌리 방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보건소에 있는 방역인들이 대부분 여성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예방 접종이나 이런 기본 방역을 할 때 여성들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초등학교 때 예방 접종 맞거나 하면 항상 맞아요. 하얀 가운 입은 네. 아, 네, 보건소 선생님. 네, 맞아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여성이라서 네. 하기사님과 이제 여성 의학인의 탄생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좀 방역이 어떻게 또 여성과 관련이 있는가, 그 역사 안에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걸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촬영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해보세요. 네. 네, 그럼 이제 많이 하시면 되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랑 인터뷰하신 소감 짧게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긴장했는데요. 네, 두 분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네. 저야말로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3부입니다. 3부에서는 여성 감염병에 맞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1, 2부에서는 지난 역사를 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역사를 쓰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더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 정경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시관을 저희가 보고 왔는데 3부에 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다 여성분들이신데 또 방역의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의 인터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 조금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3부에 나와 있는 분들은 메르스 때부터 일했던 분들, 혹은 아주 초기 조류독감, 사스부터 시작해서 쭉 경험하신 분들, 굉장히 베테랑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경험이 쌓였다. 우리는 좀 더 이거를 제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례들이 더 많아졌다. 뭐 이렇게 굉장히 희망으로 그게 굉장히 대단한 저력이다. K방역의 저력은 바로 여기서 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업체를 운영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인터뷰를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에피소드가 생기곤 한단 말이죠. 관장님이 이제 가지고 계신 에피소드가 또 궁금한데. 일단 그 섭외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번에는 정말 섭외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거의 쉴 새 없이 계속해서 2교대, 3교대로 일하고 있었고 완전히 봉쇄된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사양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다음에 대부분 좀 꺼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는 말도 이상하고 그렇다 해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다 긴장해야 합니다. 방역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지점인 거예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엄중한,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잘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렵다고 말할 수도 없는 굉장히 그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그 인터뷰를 꺼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처럼 섭외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없었다. 굉장히 역학조사관을
좀 사실 인터뷰하고 싶었어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추적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많은 전화를 돌렸지만 전화 통화 한 번 못 해봤습니다. 실제 뭐 촬영 뭐 내용보다는 좀 그런 게 되게 어려우셨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극적인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고 되게 어려움 토로하기가 참 쉽잖아요. 방호복이 얼마나 두꺼우며 뭐 그걸 입을 때 얼마나 고생하며 그다음에 뭐 장갑 2개씩 꼈긴 하지만 환자 만지다가 뭐 이게 찢어지면 얼마나 두려울 것이며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되게 담담했어요. 이거를 자기 직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특유의 그 담담함이랄까? 담대함? 이런 것들 많이 느꼈고 저는 이번에 그 의료진에 대한 존경심을 굉장히 깊게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 의료진들 덕분에 저희가 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인터뷰를 봤을 때 저는 그 차민정 선생님이 되게 기억에 좀 남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료진은 다 알고 있었지만 저는 또 시민들이 그런 방역을 진행하는지 몰랐거든요.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민초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어땠어요, 민경 씨는? 세브란스 병원의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박은숙 과장님의 인터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분이 감염관리를 93년도부터 하셨대요. 제 나이만큼이나 이렇게 쭉 감염관리를 해오셨다는 게 너무 존경스럽고 현아업에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 분이 또 유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이상 저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순수 기록을 해놓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것들도 우리는 알지만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잊어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것들을 그냥 기록을 해두자, 남겨두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아카이빙의 힘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방역의 역사 안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해왔다라는 것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3부에서는 방역의 최전선에서 애써주시는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4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그리고 여성이라는 주제로 팬데믹 속의 여성들의 이야기랑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부입니다. 4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그리고 여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여성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라는 통계를 봤더니 좀 참담하더라고요. 뭐 노동, 돌봄 이런 건 사실 저는 조금 예상했어요. 좀 마음이 안 좋긴 했지만 예상하는 바가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1, 2부에서 봤던 그 옛날의 역사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뭐 그렇게 다르지 않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라는 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좀 가정폭력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데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이 훨씬 늘어났다. 3배 혹은 20%라고 했을 때 이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담함을 많이 느꼈어요. 지금 팬데믹 시대 안에서 여성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부 이야기는 이미 있던 그 구조적 취약성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더 악화시키거나 심화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함께 생각해보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게 뭐냐를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코너였어요. 이제 저는 4부를 이렇게 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팬데믹 사태,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분명히 여성에게만 조금 더 주어지는 부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별 간의 불평등이 이런 세계적 팬데믹 상태에서 더 많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특히 이제 돌봄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안 가기 때문에 집에서 학습 돌봄을 해야 되고 병이 악화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노임 돌봄을 해야 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엄마가 돌봄과 바깥 일을 이제 동시에 할 때 커지는 피로가 굉장히 심해질 거고, 아마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같이 벌고 있는 두 부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좀 더 낮은 임금, 불안전한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만둘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아마 여성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니까 고용에서 해고되거나 고용에서 자진 포기하거나 돌봄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피곤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거나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이 부담이 좀 커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한눈에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박물관에서는 좀 한눈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게 어떤 연결성을 가진다를 볼 수 있어서 여러 지점을 좀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여성사 전시관의 존재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집중하세요. 저희 감장님 명언 말씀하시거든요. 집중하세요. 집중. 여성사 전시관의 존재 이유? 사실은 저는 그 여성사 전시관이 왜 굳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이거 되게 역설적이지만 여성사 전시관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질문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늘 들어요. 세상의 모든 박물관에 여성의 관점, 여성의 그 역사적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 날이 온다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전시관이라는 작은 규모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곧 여성사 박물관으로 이제 좀 규모를 넓히고 키울 계획이에요. 여성사 박물관이 되도록끔 잘 정착하고 이제 잘 건립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여길 처음 와보긴 했거든요. 듣기만 하고. 그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그 방법이 있을까요? 좀. 전시가 일단 좋아야 되고요. 가지고 있는 자료가 훌륭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전시와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알려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금처럼. 네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관장님한테. 방역의 역사, 여성의 기록. 요 전시를 기획하신 의도가 또 관장님의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방역이라는 단어는 이제 전 세계인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고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 단어의 역사는 뭘까? 라는 걸 궁금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거든요.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질병에 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굉장히 불안하고 그 이후에 다가올 일은 또 더 무섭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막 그럴 텐데 역사를 통해서 보자는 거죠.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지지 않고 우리 일상을 잘 지켜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 희망을 갖자. 우리는 역사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의도된 그런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관장님이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재밌게. 감사합니다. 많이 준비하셨나요, 혹시? 밤새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좀 못 해. 눈이 좀 충혈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인경 씨는? 저는 일단 여성사 전시관과 2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 방역의 역사, 여성의 기록, 이 특별전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제발 여러분들 2월 27일까지 진행하니까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되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여성의 역사를 어떤 한 지점으로 이렇게 쭉 이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여기서 많이 보고 생각할 수 있었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방역의 최전선에 계시는 여성분들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벅차는 느낌도 들고 응원한다는 말씀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4부로 알아본 방역의 역사, 여성의 기록이었습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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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